자, 오늘 시장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섹터로 크게 상승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6%, 오라클이 무려 12.7%로 한 달 만에 가장 큰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상승했는데 세일즈포스가 5%, 서비스나우 7%, 케이던스 8%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평가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반등하니까 자산 관리하는 회사들, 신용 문제, 사모펀드 환급 이슈가 있었던 이 블랙락이라든지 스톤 등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블랙스톤이 무려 6%나 상승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이 왜 상승했는지, 그리고 현재로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필승 전략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이 반등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아침에 이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들은 협상하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유가도 크게 상승했고요. 하지만 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협상을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니까 이란이 이제 좀 굽히고 미국이랑 협상하는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협상에 대한 참여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꾸준하게 장 시작부터 장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오늘 장 끝나고 팍스 인터뷰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테헤란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과 이란이 목요일에 파키스탄에서 만나서 2차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중국 공동상공회의소 의장 하리리는 이란과 미국 2차 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통이 엇갈리고 있죠. 테헤란 측에서는 목요일에 파키스탄을 만난다고 하고 이란 중국 공동상공회의소 의장 하리리는 주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이 2차 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도 프랑스 외무장관이랑 회담을 했는데 미국과의 회담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현재로서는 잘 먹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폐쇄를 했는데 미국이 또 폐쇄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란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들이 협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시간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50분 정도였는데 시장을 보시면 1시 오후부터 점차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니 장마감 15분 전에 크게 매수가 들어와서 0.5%나 추가로 올랐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 걸로 치면은 거의 2% 가까이 상승한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거에 대한 또 폐쇄를 했고 그 전략이 현재로서는 잘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묘수가 뭐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통행료를 받으면서 이제 꿀 빨려고 하니까 2판 4판으로 그냥 전면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리스크는 있지만 감행하는 그 대담함,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켰어도 이제 거기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또 반등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란이랑 미국이랑 이번 주 주말쯤에 2차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미국의 압박에 이스라엘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레바논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또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도 걸프 지역이나 이스라엘, 미국 기지를 공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받아내는데 못 받고 있어서 점점 나프타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란과의 사태를 빠르게 끝내길 바라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 아침 전화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것을 적발할 경우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나 중국이 이란에게 무기를 대주고 미국을 압박시켜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가게 할까봐 미리 손을 써놨죠. 중국이 이란에게 무기를 주지 않도록 또 보험을 든 겁니다.
50% 관세하겠다면서. 자,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에 관해서는 이번 주 일정을 보시면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맨삭스 실적 발표했고 내일은 JP모건, 블랙록, 시티그룹, 존슨앤존슨, 웰스파고 등 실적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TSMC, 넷플릭스, 기술주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실적 발표와 이 기술주들 실적 발표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시경제로 초점을 시장이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거시경제라고 하면 이 국제경제, 지정학적 이슈 등 이런 넓은 상황보다 조금 더 폭이 좁은 미시경제, 이를테면 소비자, 시장이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냐, 매출 성장이 있느냐, AI에 잡아먹히고 있느냐, 아니면 AI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의 이슈 중에서 이 AI가 제일 언급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퍼포먼스를 보면 이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0% 하락했고 오라클, 펠란티어도 25%나 하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쪽도 많이 빠졌는데 서비스나우가 40%, 어도비가 30% 하락해 있고요. 다만 크게 상승한 곳은 당연히 반도체 쪽이죠. 마이크론이 50% 상승했고 샌디스크는 무려 300%나 상승했습니다. 장비 설비들도 50%씩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거시경제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떨어졌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AI 쪽으로 먹거리가 무엇이 남아있을지 메모리나 HBM 쪽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뭐 광학 쪽으로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이제 AI 쪽으로 뭐가 아직 안 올랐는지 뭐가 먹을 게 남아있는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가 원자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과 에너지 쪽이 아직까지 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저가 매수할 만한 회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섹터와 종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어도비가 있습니다. 우선 원자력 쪽으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오클로가 있습니다. SMR도 원자력 쪽인데 오클로가 조금 더 선호를 하는 이유가 오클로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부장관이 현재 에너지 부장관이 이사로 있던 회사이기도 하고 오픈AI의 샘 알트만도 이사로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테마도 좀 적합해 보이고 규모도 SMR보다 오클로가 조금 더 큽니다. SMR은 시가총액이 3빌리언 달러, 30억 달러인데 오클로는 90억 달러죠. 3배 차이가 납니다. 오클로를 보시면 최근에 실적 발표한 게 3월 17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됐고요. 이제 AI 쪽으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차질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이 원자력이나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면 중소기업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클로, AI 테마이기도 하고 크리스 라이트, 샘 알트만 테마도 있고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 SMR이 이평선으로 200일 근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빨간색 선 보이죠?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봉으로 200일 평선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하락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본다면 현재 53.3 저항 매물대 걸려져 있죠. 이제 8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이제 큰 매물대가 있는데 80에서 108까지 모멘텀을 얻는다면 또 금방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53달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면 거의 200달러 정도로 4배 정도를 먹을 수 있겠죠. 다만 유의할 점은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관점에서 가야지 오클로의 몰빵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어도비가 현재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월봉으로 봐도 이동평균선 200, 이평선 아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달러 근처까지 가다가 지금 매수세 꼬리 달고 살짝씩 올라오고 있죠. 어도비가 이렇게 이동평균선 200까지 떨어진 적은 2008년 외로는 없습니다. 이 서프라임 금융 사태가 있었을 때 그만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위기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EPS 성장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둔화되고 있지만 2020년에도 둔화됐는데 주가가 이 정도만큼 빠지진 않았죠. 매출 성장도 꾸준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소각되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AI 때문에 시장이 잡아먹힐 위험성이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무려 7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도비 실적 발표가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어도비도 자연스럽게 같이 반등을 하면서 이 하방 추세의 상단을 찍게 된다면 대략 가격이 $35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40에서 $350까지 본다면 대략 50% 정도의 수익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420일까지 가고 뭐 $600까지 또 간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도비가 뭐 엄청나게 크게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240에서 600 생각한다면 괜찮은 가격이 거의 2~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필승 전략으로 거시경제 신경 쓰지 말고 오늘 S&P가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 하락폭을 전부 메꾸고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락한 거를 다 메꾸고 이제 상승 전환을 하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노이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개별 종목들 많이 하락한 것들 아직 먹거리가 있는 것들 살펴보면서 전략을 짜 나간다면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멤버십에서 투자 설계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댓글에 멤버십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필승 전략,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현재 2차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 덕분에 거시경제 환경도 괜찮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투자자들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